아이고, 아니 석돌이 아빠, 아니 네. 어젯밤에 무슨 일 저질렀어? 아이고. 아니 남자가 왜 그냥 남사시 이렇게 빨래해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이래요, 지금. 아니, 어제 좀 늦게 들어왔다고 이런 걸 다 시키네, 나한테. 아유, 그래 아침에 계란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가지. 얼른 빨아요. 근데 이게 빨래터에 나와보니까 안 한 애들이 참 많으신데. 근데 이게 빨래가 이렇게 빠는 거 맞아요? 여기 해봤어야지, 내가. 아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요? 근데 싹싹 거품은 문질러. 찰나네. 개미도 안 죽겠네. 이게 싹싹 문질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거품 내서 줬더니 거품 다 주겠네. 그래도 뭐 많이 지워진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웬 남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원래 빨래터에서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빨래를 해야죠. 그래요? 네, 빨래터 수다 듣다가는 오늘 방송 다 끝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따라 두 분이 이렇게 정겨워 보이는지 모르는 분들이 보면 부부인 줄 알겠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옷 한 벌 갖고 왔어요. 예. 예, 빨래하고 싶은 옷인데 두 분한테 맡기면은 저한테 주세요. 이거 완전 망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못 맡기겠어요. 아, 이거 예, 입었던 보니까 실크 옷인데 같은데. 뭐 묻었네. 예, 제가 원래 사람 이렇게 칠칠치 못한 성격은 아닌데 네. 와인을 조금 묻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근데 이거 오늘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예. 예. 좀 어떻게 부탁을 좀 드리면 될까요? 지금 이거 보니까 저희한테 안 맡기네요. 실크 브라우스입니다. 앞에 커피가 묻네요. 네. 예. 자, 요런 그 커피가 묻었을 때는 먼저 그 시중에 보면은 산소계 표백제 액체형 있죠. 예. 요 액체형 산소계 표백제를 먼저 예, 저 와인 묻혔어요. 예, 커피나 와인이나 똑같은 거죠? 예. 탄닌계니까 예, 탄닌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산소계 표백제를 액체형. 직접 뿌려도 돼요? 예, 옷에다가요? 속에 색상이 이렇게 연한 색은 상관이 없습니다. 산소계 표백제. 액체형. 제가 좀 산소 같은 여자잖아요. 산소계 표백제를 그리고 뿌려- 여기에 드라이 클리닝 세제 액체형이 있습니다. 예. 요 액체형을 넣고 시중에다 파는 거죠? 예, 판매하는 겁니다. 물 온도가 따뜻해요? 예. 물의 온도는 약 40도. 네. 그리고 가루로 된 네. 산소계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를 일단 옷에도 뿌렸는데 여기 또 풀긴 푸는군요. 옷에 묻은 것은 네. 탄닌계니까 산성을 뿌렸습니다. 네. 산성 산소계 표백제고 여기에 들어가는 알칼리제. 근데 세제 양이 중요하잖아요. 예. 물에. 물 10리터에 네. 액체형 세제는 50. 50이면 50ml. 50. 예. 일단은 50cc, 지금 예.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세한 비율은 또 저희가 뒷부분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넣고 지금 겪고 계시고요. 가루 세제가 완전히 녹게 예. 저어주세요. 물의 온도는 40도입니다. 네. 너무 고온이 되면은 옷이 수축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 정말 될까요? 아우, 아끼는 옷인데. 그 실크 같은 나름 실크 실크인데. 브라우스입니다. 이거 안 빠지면 그냥 걸레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걸레도 못 써요. 저거 실크라. 아, 실크라서. 흡수가 안 돼. 그리고 종전처럼 문지르면 안 됩니다. 조물조물. 조물조물. 네. 예. 손이 자그마하셔야 되겠네. 근데 저희가 지금 손이 큼직했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시간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해요. 금방 빠지나요? 될까요? 보겠습니다. 예, 일단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어볼게요. 나는 실크를 집에서 뭐 묻었을 때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이제 세탁소에 의뢰를 하잖아요. 네, 의뢰하거나 아니면 나는 버리는 줄 알았어. 여기는 아니면 깨끗한 물로. 네. 그런 물도 일단 너무 찬물 말고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 물로. 더 까다롭네. 미지근한 물로? 온도는 물로. 세탁 온도보다 약간 뭐 낮게. 약간 낮게요. 자, 이제 좀 됐나요? 볼 수 됐습니다.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이게 나름 영어로 실크지만 한국말로 짜는 힘이 비단하신데요. 좋으세요. 예. 에이, 어머, 웬일이에요? 안 보이는데? 예. 깨끗해졌어요. 여기 얼룩 있었는데. 어머, 산소계 어떻게 이런. 표백제를 뿌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물에 중요한 것은 예. 산소계 표백제가 두 가지입니다. 액체형 산소계 표백제는 산성. 요 산성. 커피가 묻었으니까 탄닌계니까 산성을 뿌려주고. 예. 세탁을 할 때는 알칼리 산소계 표백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제, 중성세제. 중성세제. 드라이 클리닝용 중성세제입니다.
드라이클리닝. 세제도 이게 손톱 예. 따져가지고 써야 되는구나. 아마 지금 이거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1시간 예. 동안 저희가 또 세탁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평소에 안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좀 알아보는 시간이죠. 현대인의 생활 백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세탁 평소에 잘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자리를 좀 옮겨 가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빨래터에서 이제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네. 그 빨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저희가 항상 그 OX 퀴즈로 쉽게 또 점검을 해보잖아요. 예. 예. 빨래에 대한 OX 퀴즈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세탁기로 빨래한 후에 추가로 헹궈야 깨끗하다. 그렇죠. 네, 어떨까요? 방청석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빨고 나서 또 빤다? 네. 일단은- 추가로 헹구시는 분들이 지금 훨씬 많은 거죠? 저도요. 두 분. 예. 왜냐면 예. 예. 그냥 한 번 이렇게 세탁기 원래 상태로 돌리면은 굉장히 좀 찜찜해요. 세제가 옷에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헹굼 코스를 한 번 더 눌러요. 근데- 그다음에 한 번 딱. 헹굼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세탁 과정이. 그렇죠, 다 되죠. 근데 세 또 번. 헹궈요? 예, 또 한 번 또 헹굽니다. 전 아닌 것 같은데. 찜찜해서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김나나 주부님은 어때요? 추가 헹굼 하는 편이세요? 우리 아니면 현명한 어떠세요? 살림제를 갖고 있는. 네. 아니, 김나나 씨. 저는 추가 헹굼은 하지 않는 편인데요. 아,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천연 세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표준 세탁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추가 헹굼은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는 편인데 예. 정답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필요 없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세탁기가 두 종류가 있죠. 요즘 보면은 옛날에 쓰던 와류식 세탁기가 있고 예, 예. 요즘 유행인 드럼식 세탁기가 있죠. 예. 드럼식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다 한 후에 보면 물이 양이 적죠. 그러니까 헹굼이 충분치 않으니까 한 번 더 보통 헹굼을 추가로 합니다. 하지만은 종전에 쓰던 와류식 세탁기는 예. 물의 양이 충분하니까 굳이 헹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 헹굼.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일 경우는 좀 추가 헹굼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의 양이 적어서.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세탁기에서는 그 추가 헹굼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그 세제가 좀 남아있긴 할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우리가 예. 세탁 시간이 보면은 보통 우리 주부님도 많이 쓰고 있는 드럼 세탁기가 세탁 시간보다 헹굼 시간이 많습니다. 네. 물의 양도 세탁 때보다는 헹굼 때 물량이 많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헹굼을 할 필요는 없다가 정답이고요. 네. 굳이 한다 그러면 뭐 말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헹군다고 빨래가 상하거나 이런 그렇진 않습니다.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던 대로 할까? 다만 이제 물이 그만큼 네. 드니까. 두 번째 OX 퀴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온의 물로 세탁해야 잘 빠진다. 예.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염된 물질이 잘 빠진다. 때가. 방청석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온의 뜨거운 물로 물로, 예, 확 빨아야 좋다. 이번에는 네, 예. 아니, 중간도 있고요. 예.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속옷 뭐 이런 거 면으로 돼 있는 거 그냥 뜨거운 물로 팡팡 삶아 돼야 이게 속에 때가 삶은 거에 또 유추해서. 네, 때가 쏙 똑 빠지죠. 뜨거운 물에 해야. 근데 또 저는 피부 같은 경우도 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세수를 하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옷도 아마 섬세하기 때문에 피부처럼 안 좋지 그래요? 않을까요? 늘어지지 네. 않을까요? 축? 근데 원석현 아나운서, 예. 고무장갑은 언제까지 끼고 있을까요? 벗을 시간이 없네. 계속 벗을 끼고 하죠. 시간이 뭐. 없어서, 예. 빨래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예. 시간 될 때 벗어요. 주무습진 걸릴까봐 걱정돼서. 예. 정답 뭔가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하면 안 된다. 고온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어떤 물로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세탁을 할 때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 모든 옷이 얼룩이 묻으면은 고착이 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예. 그 고착 온도가 보통 사람의 체온에서 고착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의 온도. 그러면은 약 40도 정도에서 세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60도라든지 70도의 고온을 세탁하게 되면은 이 어류가 수축을 한다든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삶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제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예. 요즘은 세제라든지 이런 표백제 종류들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물의 온도로만 잘 맞춰서 세탁을 하면 굳이 삶지 않아도 옷이 깨끗하게. 그래요. 그럼 잘못 삶으면 이게 형태가 천이 흐트러지죠. 수축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변형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면 같은 거 다 삶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팬티가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무줄이 그래서 어디서 씨름하고 오냐 그랬더니 계속 삶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저희가 빨래 제대로 오늘 한번 배워볼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빨래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부터 짚어봅니다. 잘못된 세탁으로 옷이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세탁 전에 준비만 꼼꼼히 한다면 옷감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세탁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옷감 손상을 막는 준비 요령 알려드립니다.
모아둔 빨랫감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진 않으십니까? 세탁물을 반드시 분류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색상에 따라 분류해주세요. 그런 다음 옷마다 붙은 세탁 표시를 잘 살펴 소재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옷감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단추나 지퍼가 달린 옷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단추는 빠짐없이 잠그고요. 지퍼 또한 모두 채운 다음 세탁기에 넣어줘야 다른 옷들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도색된 단추가 있다면 부식될 우려가 있으니 단추마다 호일을 각각 씌운 다음 세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깐! 많은 양의 세탁물을 억지로 넣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면 빨래가 엉키고 때도 잘 안 빠진다고 하네요. 세탁물의 양은 세탁기 용량의 70%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세제는 세탁물 양에 맞춰 세제마다 표시된 표준량을 지키는 것이 깨끗한 세탁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부분 찌든 때를 미리 제거하는 애벌 빨래가 중요한데요. 솔로 마구 문지르는 건 금물! 양파망에 세제를 묻힌 다음 찌든 때 부분을 살살살 문질러주기만 하면 쉽게 때가 빠진다고 합니다. 니트류의 옷을 세탁기에 넣을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뒤집은 상태로 반듯하게 개킨 다음 빨래망에 넣고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늘어지거나 줄어들기 쉬운 니트는 손빨래하는 것이 좋은데요. 손빨래를 할 때도 옷을 뒤집어서 펴준 다음 중성 세제를 물에 잘 녹여서 개킨 니트를 담가 가볍게 꾹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물로 헹궈서 마지막까지 꼭 짜주면 니트 빨래도 끝! 흰 셔츠를 손으로 빨 때는 산소 표백제를 이용하면 때가 잘 빠지는데요. 따뜻한 물에 표백제를 풀고 셔츠를 담가 가볍게 누른 다음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때가 빠지고 표백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빨래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 운동도 그렇고 모든 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네.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 빨래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퍼 같은 건 꼭 잠그고선 이제 빨았는데 잠그고선 예. 단추 같은 건 그냥 풀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단추도 꼭 채워야 된다. 채워가지고 예. 채우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서 빨면 더 좋대요. 아유. 단추가 안으로 가게. 바라는 거는 방금 제 이명환 네.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예. 예. 원석현 아나운서에게 바라는 것은 네. 그 이론을 좀 실천하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잘 봤는데요. 또 정리를 하면서 또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 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에요. 세탁물을 분류하라. 예, 쓰레기만 뭐든지 분류하는 게 분류하는 게 좋아요. 아니고. 색깔별, 분류하라. 섬유별, 뭐 어떤 세제를 쓸 건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보아 씨. 예. 아니 세탁물을 네.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별로 뭐 검정색이면 검정색, 흰색이면 흰색, 그리고 또 그냥 드라이 클리닝 맡길 거, 예. 그냥 손 세탁할 거, 그냥 그 정도로만 하지 막 세세하게 저는 안 하고 다 집어넣거든요.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옷의 두께. 예. 그러니까 잠바와 속옷과 같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냥 넣어요. 세탁 코스에 맞게. 그러니까 두꺼운 옷은 두꺼운 옷끼리, 얇은 옷은 얇은 옷끼리.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이게 돼요. 얇은 옷이 나중에 두꺼운 옷도 돌다 보면은 흐느러내질 수 있겠네요. 천이 두꺼운 옷이 닿을 힘이 수 좋겠죠. 세탁 코스를 네. 두꺼운 강하게 옷이 할 맞춰놨는데 약한 옷이 들어가니까 치는 거죠. 그래서 옷이 상하는 겁니다. 예. 세탁 그 물에 붙어있는 라벨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되게 다양해요. 예, 지금 보면 쭉 많은 게 있는데 꼭 이 세탁을 하실 때 네. 여기에 있는 라벨 표시를 꼭 준수를 하셔야 이게 됩니다. 꼭 봐야 되는 건데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물온도 40도에 약하게 세탁을 해라는 표시입니다. 세탁기 예, 세탁기가 쓸수 돼 있죠. 있다는 거죠. 세탁기 이게 저기 모양이니까. 물 온도가 약 40도가 아니라 약하게 그리고 물 온도 따로따로군요, 이게. 예, 예. 나 약하게. 온도가 약 40도. 40도.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손 세탁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30도 온도에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시죠, 그 실크 브라우스. 니트류나 뭐 그런 이런 것들. 건가? 30도면 네. 좀 더 약간 낮은 약하죠. 온도네요. 예. 색깔이 빠지기 쉬운 옷들. 중성세제가 보통 세제죠? 그렇죠. 일반 중성 세제. 일반 중성세제. 그리고 요거는 손 세탁을 하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손 세탁을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거 좀 어렵네요. 왜냐면 이제 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손 나도 세탁을 손이 모르겠어요. 없어서. 자, 그게 손을 뭐냐면 그려놓으면 좋은데. 세탁기 모양이죠? 이거는 세숫대야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돼요. 자,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드라이. 반드시 드라이 클린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드라이. 예.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 클린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그리고 요쪽은 지금 보면은 짜지 마라. 짜지 마라는 표시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말려라. 예. 그리고 요거는 옷걸이를 걸어서 햇빛에 말리라. 햇빛 반짝거리는 모양. 그러니까 색상이 있는 옷들은 햇빛에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색상이 날아가죠.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보면은 누워서 햇빛을 없는 곳에 아, 이게 그늘인가요, 그러면? 그늘진 거죠. 그 베개, 그늘에. 베개, 누워서. 누워서. 그리고 여기는 다리미 온도. 예, 예. 180도에서 120도. 그러니까 면 종류들은 180도에서 다림질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스텔 예. 종류는 120도 정도에 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열에 약하군요. 재료에 그런 부분 주부님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아무 옷에나 그 여러분들 쓰는 표백제 있죠. 예. 네. 가루된 그 가루로 선전 많이 액체로 된 하는 표백제를 여러 가지. 넣어서 옷을 망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요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표시가 있는 제품에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빨래 전에 이것만은 꼭 해서 첫 번째로 세탁물을 분류하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라벨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요. 부분적인 때는 애벌 빨래를 하라였고요. 애벌 빨래가 뭐예요, 애벌 빨래가? 열어본 김에 세 번째까지 열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세 번째는 옷감별로 세제를 구별하라. 두 번째부터 볼까요? 애벌 빨래가 예. 그 뭐 미리 하는 건가요? 예. 사선에 약간? 애벌 빨래라 하는 건데 우리 그 일반 주부님들은 애벌 빨래라고 하는데 저희들 전문가들은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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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전에 처리를 한다. 예, 예.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묻은 옷에 보면은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보면은 몸에서 나온 피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대기 중에 있는 먼지 예. 이런 것들은 일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를 먹든지 와인을 먹다가 흘렸을 때 이거는 일반 세제로는 제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미리 전처리 개념으로 네. 애벌 빨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좀 불리는 거잖아요. 때를 빼는 게 아니고 아. 얼룩, 얼룩을. 와인, 커피 이런 것들. 볼펜 자국.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것들을 예. 먼저 처리를 해준다 그 뜻입니다. 애벌 빨래. 아, 그래야 잘 빠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산에 우리가 요즘 산에 많이 다니죠. 예. 등산을 가서 면바지를 입고 넘어졌어요. 예. 네. 그럴 경우에 풀물이 옷에 묻었어요. 그렇죠. 이 풀물은 우리가 많이 쓰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 제거가 안 됩니다. 보통 주부님들이 그걸 그냥 세탁기 넣게 되면 풀물이 고착이 돼서 색깔이 검정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 경우에 미리 애벌 빨래를 할 때 거기다가 산성계 세제 지금 보신 이런 산성계 산성계. 액체 예. 이걸 먼저 뿌려주고 예. 조금 두었다가 알칼리 세제를 빨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복잡 이게 세제를 안 쓰니까. 네. 아유, 잘 이게 지켜야겠어요. 이명환 선생님은 그냥 이불 빨래를 잘하시게 생겼어. 네네네. 그 풀물이 산성 같은 거예요? 그죠. 탄닌계 얼룩이니까. 탄닌계니까 산성으로 산성 세제로 뺀다. 미리 전처리를 한다. 야, 멋있네요. 산성은 산성으로 제압한다. 예. 근데 저희도 뭐 급하니까 그냥 애벌 빨래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빨아댔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어요. 이것만은 꼭 해라. 세 번째, 옷감별로 세제를 구별하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래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과학이고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것도. 예. 세제도 그때그때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세탁을 할 때, 우리가 동물성 섬유와 식물성 섬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동물성 섬유는 순모라든지 실크, 그리고 식물성 섬유는 우리가 면, 마, 이 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제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물성 섬유인 모라든지 실크에는 중성세제, 중성세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 마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면은 알칼리. 쉽게 주부님들이 마트에 가셔서 보면은 액체로 된 중성세제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가정에서 손세탁 표시가 있는 그 실크나 모 요거를 손빨래 할 세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가루 세제 있죠. 요거는 면마. 보통 그걸 바뀌어 가지고 그 실크나 모에다가 가루 세제를 넣어 가지고 세탁을 확 하다 보니까 그럼 잘못되겠네요. 예, 색상도 빠지고 옷이 막 버풀이 생기죠. 눈물 나죠. 예. 버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모를 물에 빨아서 가장 낭패를 많이 보는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순모는 알칼리를 싫어합니다. 거기에 알칼리 세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의 그 기모가 생깁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기모가 생기면서 서로 엉깁니다. 엉켜서 이게 버풀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손 세탁을 하는 거예요. 모제품 옷이 있다 보면 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풀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서로 비벼지니까. 예. 그래서 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름 성분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드라이클리닝 전용 세제를 그렇죠. 쓴다 하셨고 왜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누렇게 변한 것은 세제로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옷을 입고 세탁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죠. 예. 그러면 옷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 경우 거의 버리거든요. 예, 못 그거를 입고. 많이 버립니다. 예, 예. 아까운 겁니다. 앞으로 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그런 돼요? 옷은 간단하게 예. 제거가 됩니다. 간단하게요? 누렇게 변색된 거를 하얗게 되돌릴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 특히 땀이 많이 나잖아요. 직접 여름철에. 배워봐야겠네요. 자, 지금 이 보면은 겨드랑이. 이 색상이 누렇죠. 그리고 겨드랑이 땀이 나서 누렇게 돼 있고. 이게 원래 색상이 원래 하얀 옷인데 흰 옷입니다. 누렇게 된 건가요? 예. 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세탁을 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예. 하지 않고 보관해놔서 지금 이렇게 누렇게 변한 겁니다. 그럼 요거를 세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거의 이 상태면 판별된 다음에. 거의 이제 버리거든요. 예. 그죠? 자, 여기에 먼저 이제 비율 확실히 알려주세요. 중성세제. 적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그 드라이클리닝 중성세제. 세제. 네. 자, 여기 물의 온도는 한번 넣어보세요. 네. 따뜻하죠? 오우. 약 40에서 50도. 꽤 높은데. 예. 예. 뜨겁게 느껴지는데. 항상 세탁에서는 물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옷은 이제 40도였는데 이건 더 높아요, 예, 예. 지금. 예.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해야 되니까. 아. 지금 넣은 세제는 때를 빼는 겁니다. 때. 여기에 때가 있겠죠. 여기에 또 누렇게 황변이 됐으니까 네. 산소계 표백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산소계 표백제. 이 산소계 표백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제보다 작게 넣죠. 네.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누렇게 된 옷은 세제에 배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표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제에 배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물 꽤 많이 10리터에 쓰시네요. 약 40도에서 50도의 물 일반 예. 세탁을 하실 때는 세제랑 산소계 표백제 1대1. 예. 1대1. 그리고 누렇게 황변이 됐을 때는 1대2. 표백제를 두 배 더 꼭 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옷이 흰 옷인데 네. 흰 옷일 때는 그걸 비고 맞고 색상이 있는 옷이다. 네. 그럴 때는 1대1 아, 그래요? 약하게. 이게 이제 흰색이 아니고 색상이 있는 뭐 거죠. 노란색이나 파란색이었으면은 아, 1대1로 써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본 색깔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이고, 하얀 뭐 구름이 생긴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약간 뜨거우니까 잘 녹겠네요. 예, 금방. 세제를 넣고 바로 넣지 마시고 네. 충분히 이 세제를 녹여주세요. 꼭 실수하는 게 흰 옷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색깔 있는 옷들은 이 세제가 녹지 않은 가루가 옷에 닿으면 부분적으로 탈색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게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이명환 의원님, 예. 그 항상 그게 지금 저으시는 게 그 계란 젓는 거죠? 음식할 때 쓰는 거. 그거 예. 빨래용으로 하나 놓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된 거 이런 거는. 예. 이 제 되네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요거보다 좀 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넣을까요, 이제? 예. 자, 자, 이게 잠시만요. 누렇게 변색된 옷을 넣어서 하얗게 자, 여기 만들어 보면은 보겠습니다. 여기 니트머시 시험지입니다. 예, 예. 요거를 가지고 이 세제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마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색깔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랏빛으로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 강알칼리. 예, 예. 이걸 왜 보여주냐면 조금 이따가 아실 겁니다. 아, 여기 또 비법이 있군요. 선생님 입을 누렇게 변한 것도 그렇게 하면 예,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같은 거겠죠, 아이고. 차이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불 빨래도 생각나네 그냥. 날씨가 아까부터 좋으면 예, 이불 많이 쌓여있나 봐요, 지금. 예. 날씨가 아까워요. 막 이렇게 날씨가 막 좋은 날은 요즘 같은 날씨 뭐 빨래 널기 좋죠. 빨래 해가지고 그냥 쫙쫙 햇볕에 말려 넣으면 얼마나 예. 좋아. 자, 그리고 여기 산소계 표백제에 넣어서는 약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바로 볼 바로 수가 빠지진 없네요. 않습니다. 아. 표백제의 역할을 하는 게 자, 옷이 왜 누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옷 속에 우리가 의류에 묻은 오염들이 처음에는 색깔이 누렇지 않습니다. 묻은 얼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옷에서 산소가 빠지는 겁니다. 산소가 빠지면서 그 자리가 누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리려면 어떻습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산소를 시간이 공급해주는 필요하니까요. 좀 거구나. 담가놨다가 저희가 좀 진행을 하다가 확인을 해볼게요. 예, 위원님. 예. 지금 바로 꺼내보는 것보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염물 때문에 옷감이 산소를 잃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산소계 표백제로 채워준다. 이 원리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옷감 같고요. 위원님께서 저 그 굵은 팔로 열심히 빨래를 하셔가지고. 근데 원래 한 20분 걸린다 그랬는데 단축시키셨나 봐요. 맞아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우리가 불림통으로 이렇게 놔놨습니다. 예.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세탁기 돌리시면 됩니다. 운동을 해주는데 제가 세탁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그마한 블라우스인데 나는 이불 빨래 하시는 줄 알았어, 지금. 자, 결과물을 공개합니다. 예,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빠셨어요, 지금. 세탁기가 없는 관계로 좀 네요. 깨끗이 안 됐을 겁니다.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요리 잘하는 남자 멋있는 줄 알았는데 빨래 잘하는 남자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빨래 잘하는 남자. 배울 거 참 많네. 요리 배워야지, 빨래 배워야지. 예. 자, 한번 아유, 손 힘이 좋으니까 그냥 두어 번만 주물주물해도 그냥 쏙 빠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펴서 보여주시겠어요? 짜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그냥 펴서 보여줘도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 자, 어이구. 오, 세상에. 지금 겉에서 보기에도 많이 하얘졌어요. 눈부셔요, 거의. 빨래 끝. 이야. 아니, 근데 기존에 살짝 누런 부분이 요거는 심하게 오염된 부분이 남아있는 건 세탁기를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그렇죠. 시간이 충분했다면 다 빠졌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바탕이 많이 하얘졌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지금 놀라셨을 때 정리하는 공부를 하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또 공부해야 돼요? 예,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옷감 상태에 따른 세탁법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울 시크 같은 것들, 아까 드라이 클리닝 전용 세제를 쓰라고 하셨고요. 기름때 드라이 클리닝 전용 세제를 쓰고, 아까 이제 친환경적으로 하시려면 폐식용유 세제와 찬밥 빨래 비누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찬밥 빨래 비누. 황변 현상 방금 아주 어마어마한 그걸 봤죠? 예, 보겠습니다. 산소계 표백제와 세제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요. 산소계 표백제가 2, 그죠? 세제가 1, 그러니까 2대 1이었다는 거, 그리고 물 온도가 4, 50도 였다는 기억을 좀 하시고요. 많이 누렇게 예, 변색했을 때. 이 두 개는 보너스 정보예요. 네. 예, 옷에 쓴 곰팡이는 곰팡이 문제죠. 예, 식소다와 염소계 표백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드럼 세탁기 요즘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분들 드럼 전용 세제 꼭 쓰셔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액체형 세제 쓰시라는 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식소다가 베이킹소다 말하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 옷장이 참 그 번잡할 것 같아요. 계절이 애매해가지고 네. 더 여름이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덥고 그래가지고 지금 옷이 뭐 여름옷, 가을옷 다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여름옷 정리하고 이제 가을옷 꺼내 입으셔야죠. 소재별로 어떻게 세탁을 하고 입으셔야 되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옷감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탁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가장 먼저 누렇게 변색되기 쉬운 마소제 세탁법입니다. 흰색 계통의 마소제는 50도씨의 물에 세제와 산소 표백제를 1대2 비율로 잘 섞은 다음 가볍게 눌러가며 세탁을 해주면 됩니다. 단 색깔이 있는 마소제의 경우는 탈색될 우려가 있으니 중성 세제를 쓰는 것이 좋고요. 산소 표백제의 양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다음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니트 소재의 세탁법입니다. 니트류는 중성 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세탁하는데요. 이때 옷을 뒤틀지 말고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한 다음 소쿠리를 이용해 건조시켜야 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입는 면 소재 세탁법입니다. 약 4,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세제와 표백제를 1대2 비율로 넣은 다음 면 소재의 옷을 10분간 담가둡니다. 그런 다음 세제가 충분히 빠질 때까지 헹궈주면 빨래 끝! 다음은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실크 소재 옷감 세탁법인데요. 중성 세제를 푼 물에 약간의 식초를 떨어뜨려 산성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 찬물을 이용해 세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유 유연제를 넣어주면 끝! 얇은 견직물인 시폰 소재 세탁법도 궁금하시죠? 상온의 물에 중성 세제를 풀고 옷을 담근 다음 꾹꾹 눌러가며 세탁합니다. 또 물기가 가득 찬 채로 말리면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손으로 비벼 짜는 건 역시 옷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시폰 소재 옷은 가장 짧고 약한 탈수 단계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줄어들거나 변형되기 쉬운 모직 소재 세탁법입니다. 상온의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 세탁하는데요. 특히 모직 소재는 모양이 뒤틀리지 않도록 옷 모양 그대로 고이 접어서 담근 다음 지그시 눌러주며 세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옷감의 소재에 따라 세탁해야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정말 볼 때마다 놀라요. 네. 예, 왜냐면 면이나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빨래하지만 뭐 실크나 뭐 같은 건 좀 감히 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꼈는데, 그까지. 예. 대단하세요.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드시고. 예. 예. 자, 저희 한번 좀 시연을 넥타이, 해볼까요? 예, 넥타이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실크 넥타이죠, 다? 다 실크 넥타이입니다. 예. 실크 넥타이인데 굳이 실크 넥타이를 물에 우리가 손 세탁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묻은 기름 얼룩들은 드라이 클리닝에서 제거가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음식물이 묻었을 때는 드라이 클리닝으로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은 넥타이 메고 밥 먹다가 흘리니까. 수용성이니까는. 그렇죠. 예. 수용성은 물로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세제가 중요합니다. 예. 이 세제를 아까 종전에 보실 때는 알칼리 세제라죠. 그런데 산성 세제를 써야 됩니다. 이번에 그럼 산성 세제가 시중에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산성 세제 만드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빨래를 물은 예. 실크는 반드시 찬물입니다. 반드시. 지금까지는 뜨신 물로 했죠. 반드시 찬물로. 실크 뜨신 물, 찬물. 찬물, 예. 실크 찬물. 예. 참 기억에 잘 남게 설명해 주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세제도 아주 적게. 적게. 드라이 클리닝용 중성 세제입니다. 아, 중성세제 넣고요. 찬물에. 그다음에 어떻게 산성화 시킬까요, 저걸? 그리고 자, 한번 또 검사를 해보시는 거군요. 예. 리트머스 넣었습니다. 세제가 덜 풀려서 아직. 예. 시킬 박사님 저희가- 잘 휘휘저. 그렇죠. 물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 정확히 될 그렇죠. 수가 있죠. 생방송이라 시간이 항상 쫓기다 보니까 일단은 예. 알칼리 나오죠. 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빙초산, 식초. 강한 산을 넣는 거군요. 그렇죠. 산을 넣어서 산성 세제를 만드는 겁니다. 아, 간단하네요, 의외로. 진짜 쉽네요. 약간. 약간 예. 뭐 재밌어요. 지금 스튜디오가 그냥 식초 냄새를 가득 찼습니다. 그냥. 시큰합니다. 큰하네요. 근데 여기에 일반 중성 세제에는 이 식초를 넣게 되면 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용 중성 세제를 써야 됩니다. 네. 꼭 메모를 해야겠습니다. 세제만. 자,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중성세제도 그냥 일반 중성세제가 있고 드라이 클리닝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산성이 너무 약해서 예. 앞으로는 안 돼요. 물량이 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예. 소심하게 넣으셔서 예, 좀 넣으시고요. 생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저희 푸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골고루 퍼지는데 말이죠. 예. 그 종이 오늘 엄청 찢으시네요. 종이, 제가 거기 전담반으로 있을 걸. 네. 예. 좀 노란빛이 나요. 약간 이제 산성화되고 예. 있는 단계군요. 강알칼리에서 완전 산성이 되는 거하고 약산성. 약산성. 더듬지 마시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넥타이를 넣고요. 예. 이렇게 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넥타이를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요? 딱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그러면 다 골고루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당금으로. 당금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넥타이를 우리가 비벼빨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면을 여기서 이렇게 쓱 하는 줄 알았는데 문지르면은 정리거 보니까 문지르면은 예. 이 현대가 흩어집니다. 현대가 흩어지지 않게 아, 눌러서? 물 속에서 박수 치듯이. 박수 치듯이. 예. 그 그래도 넥타이는 이불 빨래 하시는 겨냥되기 쉽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박수 치듯이 빨고 그다음에 헹굼과 말리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말씀으로만 그리고 드릴게요. 헹굴 예. 때는 요 일반 깨끗한 물에다가 유연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는 유연제를 조금 타서 헹궈주시면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아, 그러니까 찬물에 한 번만 헹구면 되는 한 번 거예요? 헹구면 됩니다. 한 번만 간단하고, 헹구고 네, 유연제를 간단하고. 타주고 말릴 때는 뭐 그늘에 잘 말리면 되는 예,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크 넥타이 빨아보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 빨래 마무리 작업에 보면은 이제 섬유 유연제라는 거 꼭 넣잖아요. 네. 뭐 향도 좋고 해가지고 꼭 넣으시는데 좀 약간 꿉꿉하기도 하고 그거 마지막에 넣어주는 건 괜찮은 겁니까? 예, 그 상관이 없고 좋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가기 쉽게 우리가 그 샴푸를 하죠, 머리를. 예. 샴푸를 할 때 샴푸는 알칼리입니다. 샴푸만 하고 그대로 헹구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뻣뻣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린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지죠. 이 린스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많이 하면은 미끄덩거리고 안 좋으니까 약하게. 린스도 섬유 유연제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유연제도 린스와 같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은 좋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셨고요. 예. 예. 근데 장기간 지금같이 이제 여름옷, 가을 이제 오니까 보관할 때는 안 보관할 쓰는 게 좋은 거 때는 아니에요? 그 헹굼제를 린스를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집어넣을 옷은 하지 그리고 마라. 풀이라든지 풀이 있죠. 여름에 우리가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풀을 하는데 풀도 하지 마시고 네. 하나의 조물 먹는 상태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감 상태에 따른 세탁법. 집에서 하는 드라이클리닝, 아까 넥타이를 보여주셨죠? 드라이클리닝 전용 그런 중성 세제 쓰시고요. 마지막에 찬물에 헹구면서 유연제 쓰시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 흡수시켜서 그늘에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옷 탈색됐을 때 김나나 주부의 비법 맥주 물비누였고요. 탈색 방지하는 방법 진한 소금물 식초인데요. 뭐 네. 면 많은 진한 소금물 그리고 우리나 실크는 식초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천연 헹굼제. 헹굼제. 예. 섬유유연제 쓰기 식초. 싫으시면요. 식초 넣으셔도 되고 레몬 껍질, 구연산, 거거든요. 소금 같은 거 넣어도 좋다고 우리 김나나 주부께서 예, 예.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헹굼까지 많이 배워봤고 네. 남은 과정이 또 이제 탈수하고 건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잘 말리면 정말 옷이 구김없이 잘 마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빨래엔 준비 단계가 중요하듯 물기를 빼고 잘 말리는 마무리 또한 중요한데요. 얇은 옷감의 경우 장시간 탈수는 금물. 30초 정도면 적당합니다. 특히 구김이 쉽게 가는 옷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건으로 감싼 다음 손으로 꾹꾹 눌러 두드리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셔츠 종류의 옷은 탈수한 다음 한번 털어내고 물기를 빼어 옷걸이에 걸어 건조시켜주세요. 니트류는 뉘어서 말리는 것이 필수. 뒤집은 다음 구김이 가지 않도록 잘 펴서 건조대 위에 걸쳐줍니다. 깃이 있는 옷은 깃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야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탁한 옷은 그늘진 곳에 널고 천천히 말리는 것이 좋지만 세탁물을 빨리 말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세탁물을 비닐봉지에 넣고 봉지 입구를 막은 다음 헤어드라이어로 건조시켜줍니다. 또한 약간 덜 마른 상태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도 물기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네. 저렇게 하면 또 구김없이. 지금 뭐 그러니까. 널고 계시네요, 지금? 네, 아유, 빨래한 거 다 널어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깃이 있는 이렇게 셔츠 같은 거는 이렇게 깃이 아래로 툭 떨어지게 이렇게 널어야 구김이 덜 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탁기 안에 저런 것이 있었군요. 예. 네. 근데 아까 그 이명환 위원님께서 그 산성, 알칼리성 막 네. 하면서 조절할 때 왜 안 되나 했더니 이 빙초산이 약간 불량이었어요. 예, 아니, 시큼하지가 않고. 아무튼 이게 안에 또 너무 농도가 옅은 예 지금 옅은 식초, 제품이 옅은 나쁜 식초. 줄 예, 아시니까 옅은 식초였어요. 예, 빙초산이라고 보기엔 너무 비율이 옅은 식초여가지고 아까 좀 산성 비율이 빨리 나오지 시험에서 안 않았다는 됐죠? 것만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세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정리 말씀 좀 들어볼게요. 예, 위원님부터 예. 해주세요. 물 세탁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 아시죠? 물의 온도. 그리고 세제의 선택.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은 옷을 깨끗하게 항상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